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10시간 정도의 대치 끝에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뭐 어떤 관련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낸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 관저, 예컨대 이전에는 네. 청와대였죠. 그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호처에서 막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2022년 8월 31일자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군사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지금은 경호처장은 없지만 차장은 있지 않습니까? 차장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책임자인 경호처 차장한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경호처에서는 지금은 압수수색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이고 관저는 마찬가지로 계속 군사시설이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이제 경호처 비아폰 서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경호처는 일단은 이 서버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수사의 차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경찰 국수본은 그 비상계엄 내란 직후에 내란죄를 아마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 당시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도 장시간의 대치 끝에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네. 당시 국수본의 입장에 의하면 극히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아폰 서버 일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주요한 것들을 배제하고 제출하는 형식만 갖출 것 같아서 실제 수사 진척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해서 임의 제출 형식을 띠긴 했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경호차장, 권한대행인 김성훈 대행이 본인의 어떤 사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돼 있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본인이 맡고 있고 본인이 관련 증거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것은 수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제출을 한다고 하면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품 전체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제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의미는 내란죄, 외환죄 빼놓고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해서 이런저런 수사하다가 무리가 빚어지고 그랬는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수사기관이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 검찰청이든 경찰이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구속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가 2023년에 기획했던 바베큐 페스티벌에 또다시 위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이미 소위 농약 분무기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당시 축제에서 바비큐 재료로 사용된 생고기 유통, 그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사진에 의하면 이 생고기를 그 냉동차를 통해서 운송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일반 탑차에 저렇게 비닐로 씌운 채 운송을 해서 아마 축제장에
사용된 것 같고요. 보관 과정에서도 냉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축제가 2023년 11월 초이긴 했는데 네. 그날 낮 온도가 25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세균 감염 우려가 생긴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기에도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이 운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2023년 축제는 이 홍성군이 네. 처음으로 이제 기획해서 하면서 이 그 홍보 효과를 위해서 더번 코리아의 이그 분을 이렇게 대표 홍보대사 같이 하는 예. 축제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는 일단 축제의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고기를 규정대로 운반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인 건데 이렇게 네네. 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어요. 거기 4조 2항에 보면은 포장육을 보관하고 유통과 그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냉장육 같은 경우는요. 예. 영하 2도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냉동육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먹는 음식물인데 이게 상할 수 있고 더군다나 고기가 상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포장육을 유통하는 운반하는 차량도 이러한 냉장과 냉동 가능한 시설이 예.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일반 차량에 그다음에 이제 날씨도 20도가 넘는 날씨에 저렇게 운반을 갖다가 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제재 규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백종원 대표의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도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백종원 대표 앞서서 이제 같은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통에 담긴 사과 주스 고기에 뿌리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위생 논란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더본 코리안 측에서는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논란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겠다, 전면 쇄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은 어떤 건가요, 현재? 일단은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논란과 관련해서 예. 뭐 이 그 대표 직속으로 감사 기관을 설치하겠다. 또 위생과 관련돼서는 식품안전 품질관리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하고 상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예. 이 입장문을 보면서 이건 당연히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게 갑작스러운 대책처럼 나오는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